안녕하세요. 태그는 몰빵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2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리츠주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지수를 상회하는 수익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섹터 부동산을 보유하는 리츠 ETF로 VNQ를 특히나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자산을 지키면서 꽤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투자처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 금융주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 이상의 전략으로 금리 인상 기간에 주가가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훌륭한 투자 대안입니다. 앞서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페드의 조치는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금리가 달랑 한 번 올리고 끝 이런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거의 제로 금리에 맞춰져 있던 걸 단계적으로 연에 3회에서 4회까지 인상하는 형태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을 많이 해놓은 금융기관들은 걷어들이는 대출이자 수입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의 금리 인상 구간에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금융주가 금리 인상 시기에 좋은 투자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금리 인상의 수혜를 기대하고 금융주를 매수한다면 아마도 상업은행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대 마진을 주 수익 모델로 하는 은행을 선택을 해야만 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성 증가가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투자은행인 IB와 상업은행인 CB가 크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4대 상업은행으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이 있는데 이 같은 은행주가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예대 마진을 수익 모델로 하기 때문에 매출 구조를 뜯어보시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출 이자입니다. 예대 마진이라는 것은 대출 이자 수입에서 예금 이자 지불 금액을 빼는 것인데 대출 금리가 올라도 예금 금리는 사실상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더 커질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바클레이즈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서 2018년도,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했던 주기에서 은행업계의 순이자 수익이 연간 7%에서 9%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주가 수혜를 받는다는 것이 뱅크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를 이미 증명한 셈입니다. 또한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리서치 자료를 보시면 올해 100bp 금리 인상 시에 금융사들의 NII는 3%에서 1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NII는 금융사들의 순이익을 말합니다. 이 표의 전망치에 따라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리포트에서 BAC와 JP모건을 가장 좋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BAC는 지난번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릴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은행주로서 말씀을 드렸던 주식입니다. 하지만 금융주가 금리만으로 수익이 결정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금융주를 매수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섹터의 강세를 못 따라가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뱅크 섹터 내에 대표적인 기업이 한 7개가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내가 두 종목을 골랐을 때 그 두 종목만 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뱅크 섹터 전반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 은행주에 투자하기보다는 ETF 투자가 더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은행주들을 주로 담는 ETF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금리 인상 시기에 금융주가 얼마나 성과가 좋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금리를 추세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2016년 말부터의 2년 동안의 S&P 지수와 미국 내 대형 은행주의 성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은행주들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사들의 수익이 좋아지기 전에 투자 심리가 금융주로 몰리게 되면서 금리 인상 시기에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던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가 더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6월을 예상했던 첫 번째 금리 인상이 3월에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면서 3월의 금리 인상 확률은 무려 70%를 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가파른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몇 번이나 인상할지는 사실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분명한 것은 추세적으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 구간인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금융주는 배당을 받는 전형적인 형태의 투자이면서 주가 움직임이 생각보다 미적지근하고 폭이 적기 때문에 성질 급하고 빨리 수익을 봐야만 만족해하는 우리 한국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성질적으로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JP모간, 시티그룹, 웰스파고 같은 상업은행은 배당으로는 작게 연에 1.5%에서 많게는 3.5% 수준까지 지급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당장에 금리 인상 시기에 떨어지는 성장주들의 주가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이 영상을 클릭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려는 투자 대안은 금융주 3배 레버리지 ETF인 FAS입니다. FAS는 수수료가 0.99%로 1%라고 보시면 되겠고 운용자산은 36억 불 정도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사실 추세적으로 상승 시기에 적절하게 매수를 하고 적절하게 매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일반 금융주 ETF가 1% 상승을 할 때 또는 하락을 할 때 FAS는 3% 상승 또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3배의 상승 또는 하락폭을 보여주게 설계가 된 금융 상품인데 추세적으로 상승기에 있을 때 투자를 해야만 레버리지가 없는 ETF를 투자했을 때보다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히 묻지마 장기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승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 구간에서 수익률을 많이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등락을 반복해서 움직이는 구간에서 레버리지가 없는 한 배짜리보다 3배나 더 많이 올라온 가격에서 3배만큼 하락하게 될 경우에 레버리지가 없는 한 배짜리 ETF보다 하락폭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날 상승을 하더라도 한 배짜리보다 더 못한 수익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 구간에 있을 때 이 상승분을 3배로 먹는 것이 중요한데 이 레버리지 ETF가 오히려 가파르게 움직여서 걱정스럽다 하시는 분은 레버리지가 없는 XLF ETF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작 전까지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XLF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금융 섹터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FAS가 금리 인상이 추세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에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된 것은 2016년 12월 FOMC부터였습니다. 실제로 FAS는 추세적 상승이 시작되기 약 한 달 전쯤인 2016년 11월 초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추세를 타기 시작했고 약 4개월 만인 2017년 3월 초까지 약 65%의 상승폭을 기록하게 됩니다. 상당히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실제로 이 구간에서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2016년 12월에 한 번을 시작으로 2017년 상반기에 두 번이나 금리를 더 올렸기 때문에 금리가 0.25%씩 세 번, 그러니까 0.75%가 금리가 오르는 동안에 주가가 65%나 상승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한번 보시면 사실 금리는 2019년 1월까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주가는 그보다 더 빨리 상승하고 고점을 찍으면서 피크아웃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어떤 예측이 나왔고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는 연준의 의사록 발표가 금융주들의 주가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추세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어도 3, 4개월은 금융주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 폭이 꽤 컸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시작될 시기로 거론되는 가장 빠른 시기는 3월입니다. 연내 적게는 3회, 많게는 4회나 금리를 올려서 0.75에서 1%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에 금융주들의 주가 수익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금융주 3배 레버리지 ETF인 FAS는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감이 FOMC 이후로 공식적인 발표나 유명한 기관들의 전망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수급이 쏠리면서 금융주로 몰려들게 되면서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금융주 레버리지 ETF를 잘 활용을 한다면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성장주들이 성과가 부진할 때
대안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다행스럽습니다. 저도 사실 FAS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 초기까지는 계속 포지션을 보유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